다양한 사회적 이슈 살펴보는 시간 주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성전환자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중에서 성전환자, 현재 대한민국 트랜스젠더들은 최소 5만, 최대 2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서 이 시간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고 지내던 성전환자들, 음지에서 살던 이들이 양지로 나와서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얼마 전에 한국군 최초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현역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로 꼽히는 변희수 씨인데요. 변 씨는 하사로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변 씨에 대해서 군 인사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서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전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계속 복무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걸까요? 네, 육군은 변 씨에 대해서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 등급표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무조사란 신체상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여는 것인데요. 여기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공상 심의 및 전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육군은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서 비전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정을 근거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네, 사실 변희수 씨가요, 성전환 수술 후에도 계속 군인으로 남고 싶다라는 뜻을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군은 결국에는 강제 전역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당시 변희수 씨에게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그리고 법률 지원을 해준 곳이 있는데요. 군 인권센터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네, 군인권센터는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육군이 변 씨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자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항을 인권침해로 판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1월 21일 상임위를 열고 긴급구제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 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에 권고한 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육구참모총장에게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씨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군 내부에서도 트랜스젠더 장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큰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서서 이 전역 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를 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전역 심사를 열었고 결국에는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군에서는 좀 강경한 입장이었던 걸까요? 네, 이번에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경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또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남자로 군에 입대를 했다가 성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여자로서 새로 다시 군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대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군이 남군보다 입대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논란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변희수 씨가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후에 혹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변 씨는 군의 결정에 불복한 상태입니다. 현재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성별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씨가 여군으로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성별 정정 절차를 마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여성임을 인정을 받은 겁니까? 네, 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특정 등록사항을 안에 있는 성별 포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그 후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 변희수 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전환 수술만 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도 이제 완전한 여성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별표기 정정 신청을 제출한 지 44일 만이고요. 육군으로부터 고안 및 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입니다. 그럼 법원은 이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근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그리고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뭔가 그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치료, 수술 등을 근거로 해서 변희수 씨의 성별 정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그렇게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할 때 혹시 어떤 특정 기준이 있습니까? 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실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성별정정 신청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성별을 정정하려는 사람은 성전환증 환자라고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성전환 시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현재 생식 능력이 없고 향후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진단하는 전문의사의 진단서, 신청인의 성장 환경 진술서와 인후인, 즉 가까운 사람 2명 이상의 보증서 등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또 그 외에 신용정보조회서와 병재 경력 조회서 등이 추가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뭐 진단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견서에 보증서까지 꽤 다양한 그 서류 제출이 또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 서류에서 확인을 받는 대상자가 전문의이거나 인후인, 그러니까 뭐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까운 누군가의 확인은 필요한데 그 대상에서 지금 부모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성별 정정 신청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네, 지난 여름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 등록 예규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 개정됐는데요. 이 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2006년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처음 삭제된 것인데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에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은요, 이 법원들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할 때, 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요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모의 동의서가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성별 정정을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가 돼서 정말 큰 장벽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좀 유리하게 법적 성별을 바꿔준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쪽에서는 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을 대부분 받아준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성소수자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성별정정 요청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가운데 고환만 제거하고 여자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법적으로 여성이 된 국내 사례는 한 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이런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들여다봤으면 싶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군에 있는 성전환자에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편일까요? 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최국, 영국과 스페인 등 19개국이 성전환자에게 군복무를 허용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자 중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호르몬 치료나 가슴 수술을 한 일부 대상자만을 국한해서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변희수 씨에 관련된 기사를 우리만 주목하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외신에서도 좀 주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좀 보도를 했을까요? 네, 일단 이들은 모두 변 씨를 she, 즉 그녀로 지칭했는데요.
먼저 영국 BBC는 변 씨에 대한 군 당국의 전역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회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되는 것은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강력한 보수 기독교에서는 죄악시하기도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뭐 관련 소식이 보도가 됐다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례에 대해서 성소수자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주목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과거보다 성소수자를 포용하고는 있지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이나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여전히 관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수적인 한국 사회라는 표현이라든지 관역이 좀 부족하다라는 표현 역시 좀 우리가 새겨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최근 또 한 명이 논란이 됐어요. 그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에 여대 입학을 허가받은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숙명여대에 합격했던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여성의 자격으로 숙명여대 법과대학 정시전형을 통해서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수능을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성별전정 신청이 허가돼서 법적으로는 여대 지원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논란이 사실은 일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트랜스젠더 합교 소식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나섰죠. 네, 숙명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입학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남성 입학 반대 TF팀을 꾸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에 생물학적 여성만을 입학 허가하도록 학칙 개정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A씨의 입학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네. 근데 숙명여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대들에서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고요? 네, 숙명여대를 비롯한 몇몇 여대의 페미니즘 동아리 등 단체는 성명을 통해서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누구든 여자들의 공간을 침범하고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입학처에 항의 전화를 했고 총동문회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는 행동 등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전환자의 여대 입학 관련된 소식에 일부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반대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분들은요, 성전환자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하는데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일부 숙명여대 동문들은 A씨의 입학을 환영한다는 연대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트랜스 여성 신입생을 환영하는 동문들은 지지 성명문에서 그녀는 본교에 입학에 필요한 점수와 절차적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고 당당히 통과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은요, 그동안 숨어 지내던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목소리가 너무나 강하고 완강하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숙대 입학을 포기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네, 입학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A씨는 숙명여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의 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숙대 등록을 포기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내 삶은 다른 사람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시되고 반대를 당한다며 대학을 가고자 하는 당연한 목표조차 누군가에게는 의심과 조사의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무서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입학을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맞습니다. 뭐 입학을 하면 누군가의 비판, 거부감이 이제 시작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또 앞섰을 것 같은데 뭐 주변의 시선이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A씨 덕분에 또 이슈가 된 한 분이 있는데요. A씨가 법대를 지원한 이후로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씨 변호사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박한희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가요? 네, 박한희 변호사는 남중 남고를 거쳐서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했지만 졸업 후 성정체성 혼란을 겪었다고 밝힌 인물인데요.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2014년 봄에 커밍아웃을 한 뒤 2017년 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가 로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커밍아웃 이후에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박환희 변호사는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현재는 어디에서 좀 활동 중입니까? 네, 현재 박 변호사는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팀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네, 이렇게 트랜스젠더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투명 인간처럼 분명히 있지만 없는 존재들로 여겨져 왔던 게 분명한데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아직 갈 길이 참 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 지상파 텔레비전 광고에서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대중에게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익숙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큰 용기를 내야 했던 이들이 노골적인 배제와 혹은 거부를 겪게 되면서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목소리 역시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차별 금지에 관한 그런 법률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10년 동안 유예됐다면서 정치권이 만들어낸 사회적 지체가 이런 문제를 시민 간의 대립과 배제라는 감정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건데요.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고했다가 거센 반발을 맞았고 이후 거듭 반발에 부딪혀서 20대 국회에는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이 성전환자,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삼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